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에어컨에서 사용하는 모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타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단상 유도 모타, 그다음에 삼상 유도 모타, BLDC 모타, 스텝 모타, 대표적으로 이런 모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형태는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에어컨을 수리하시거나 설치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타를 봤을 거예요. 이렇게 철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모타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지 모타라고 이제 플라스틱이 뭐 하여튼 수지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모타도 있고, 컴프레셔죠. 컴프레셔도 이 내부에 모타가 들어 있어요. 요 삼상 모타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단상 모타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텝 모타 이런 날개 같은 거를 제어하는 스텝 모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스 펌프죠. 배스 펌프도 모타가 있어요. 이 모타도 AC 모타도 있을 수가 있고 DC 모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모타의 동작 원리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느냐.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봅시다. 자석, 말굽 자석,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요게 금속으로 되는 원판이라고 보면 금속 원판을 자석에 이렇게 디귿자로 끼우고 자석을 휙 그렇게 돌리면 금속 원판이 따라 돌아요. 요게 금속 원판이 자석에 붙는 철로 된 금속 원판이 아니어도 돼요. 알루미늄이어도 따라 돌아요.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석을 금속 원판에 대고 접촉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쫙 돌린다. 그러면 이 금속 원판이 따라 돈다. 그게 모타의 원리예요. 근데 손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석을, N극, S극 자석을 이동시켜 주게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석의 이동을 전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모타가 도는 거죠. 예, 가정용 전기는 AC죠. AC, AC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전압이에요. DC는 일정하게 크기와 방향이 결정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전압이에요. 자, AC 전압은 어느 시점에서는 0V, 전압이 서서히 상승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300V, 310V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시점에서는 또 0V, 어느 시점에서는 또 그 마이너스 300V, 어느 시점에서는 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라고 보고 밑에 쪽을 마이너스라고 보면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는 좌에서 우로 흐른다면 그 마이너스일 때는 우에서 좌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와 전압이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바뀌는 어, 전압을 전기를 AC라고 그래요. AC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타가 있다고 보면 모타가 이제 가운데는 로터라고죠. 회전자. 밖에는 스테이터라고 하는데 고정자. 로터는 이제 로타리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로타리는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스테이는 고정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스테이, 머무르다. 자, 그래서 고정자라고 하고, 이제 회전하는 거 로터라고 그래요. 회전자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만약에 적색이 주건선이고, 요거 흑색이 보조건선이라고 생각할게요. 주건선은 요 굵은 것을 주건선으로 표시했고, 이 작게 가는 게 표시한 것은 보조건선이에요. 자, 어느 시점? 요 시점을 볼게요. 요 시점을 보면 보조건선이 전압이 최대예요. 전류가 최대예요. 전압, 어쨌든 뭐 전류일 수도 있고 전압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전압으로 보죠. 전압이 최대예요. 전압이 그러니까 요 보조건선이 전압이 최대가 된다.
전압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쪽이 N극과 S극이 자석이 최대의 자석을, 전자석을 발휘하고 있어요. N극, S극. 요게 자석이 최대가 됐어요. 근데 주건선이, 아니, 보조건선이 전압이 서서히 약해져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석도 힘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던 차에 주건선에서, 이 빨간 주건선에서 전압이 또 추대가 돼요. 보조건선은 점점 약해지고 자석이 약해지고 주건선이 점점 자석이 세져요. 그러면 요게 최고 셌다가 그 다음에는 요게 자석이 점점점 세지죠. 그러면 N극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N극이 여기가 최고 세다가 그 다음에 N극이 여기가 최고 세다가 그 다음에 주건선이 가장 세지죠. 그래서 N극이 자석이 제일 세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자석이 제일 세게 돼요. 그래서 N극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시점을 지나가면 요 그 주건선이 자석이 최고 셌었는데 보조건선은 0이에요, 전압이. 그러면 이 자석을 잃어버려요, 얘는. 처음에는 얘가 제일 세다가 얘가 세지고 그 다음에 얘는 자석을 그러니까 잃어버릴 자석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요 시점을 지나면 반대쪽으로 반대라는 건 뭐죠? 여기가 NS가 됐으면 여기에 반대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요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서서히 이 보조 건선이 힘이 더 세지게 되죠. 주건선은 요것은 약해져요. 약해져요. 이것은 요 시점이 지나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요게 보조 건선이 또 힘이 세져요. 요 시점이 되면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까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됐었는데 이게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가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 대해서는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시점이 지나면 요 시점에서는 밑에 쪽으로 세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여기가 최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N극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NS, 요게 또 최대가 되고, 요 시점이 지나면은 또 주건선이 최대가 돼요. 주건선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돼요. 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NS 여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석이 제일 셌다가 그 다음에 NS 이게 최고 자석이 셌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N극이 되면서 요 N극이 이렇게 최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쪽이 N극이 되면서 요 자석이 최고 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N극이 여기 N극 기준으로 보면 N극이 여기가 최대가 됐다가 여기다가 최대가 됐다 여기가 최대가 됐다 여기다 최대가 됐다 이렇게 자속이 회전했잖아요, 지금 현재. 회전 자계를 만들었어요. 시간을 두고. 그래서 먼저는 이 회전자는 자석의 힘이, 자속이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 이 가운데 있는 로터가 같이 따라 돌게 되는 원리예요. 그게 단상 유도 모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회전 자개를 뭘로 만드냐? 자, 캐패시터로 만듭니다. 대부분이 캐패시터예요. 그런데 캐패시터 아니고 다른 원리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캐패시터가 만약에 AC 전압을 걸게 되면 주 권선에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AC가 통과하게 돼요. 보조 권선에는 캐패시터를 통과해서 전압이 걸려요. 그러면 캐패시터를 통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9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해요. 왜?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냥 법칙이에요. 원래 그래요. 캐패시터를 통과하거나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위상이 달라지게 돼요. 캐패시터를 통과하면은 90도의 위상차가 생겨요. 주 권선보다 보조 권선이 90도가 앞선 전압이 발생을 하게 돼요. 위상차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거를 원리로 해서 주권선과 보조권선의 위상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에 보면 캐패시터 그 실외기에 보면 옛날에 그 정속형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나 팬모터에 보면 캐패시터가 있죠. 그 캐패시터가 없으면 모터가 기동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위상차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돼 있는데, 자, AC 모터는 AC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AC 모터는 모터를 건선할 때, 모터를 만들 때 회전 방향이 거의 결정이 돼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코일이 감은 방향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터가 만약에 그 팬모터 캐패시터 그 모터를 교체했는데 모터가 거꾸로 돈다. 그러면 왜 거꾸로 도냐? 캐패시터와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모터가 거꾸로 도면 단상 유도 모터예요. 단상이에요. 삼상은 달라요. 모터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캐패시터가 그 캐패시터와 주건선, 보조건선 이제 결선을 잘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예요. 만약에 이것을 결선을 잘못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모터가 소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주 권선과 보조 권선의 코일 굵기와 권선수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걸리는 그 전압이라든지 뭐 전류를 흘러가는 전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 이게 그 코일 배선을 잘못하면은 모터가 거꾸로 돌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거고 모터가 거꾸로 돌으면 안 된다. 모터를 제작할 때 처음에 만들 때 모터 방향은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 이 예외의 상황이에요. 요 모터가 이제 주건선, 보조건선이 없죠? 왜 없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C 전압을 여기에 가했어요. 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이 주건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갔죠? 이렇게 해서 캐패시터를 통과했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이쪽이 보조건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주건선, 이쪽이 보조건선일 때 시계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했다고 보면 만약에 요것을 이쪽으로 연결했다. 응? 이걸 끊고 이쪽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자, 전압은 이렇게 해서 흘러가겠죠? 이게 주건선이 되죠? 요게 주건선이 돼요. 아까는 위에가 주건선이었는데 이쪽이 주건선이 돼요. 그 다음에 전압은 또 이렇게 해서 캐패시터를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쪽이 보조건선이 되죠?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요 스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주건선이 위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면 주건선이 밑에일 때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터의 경우에는 이제 역회전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모터예요. 대표적으로 요 모터를 어디에 쓰냐? 세탁기에서 썼어요. 세탁기. 그 세탁기가 빨래판이 오른쪽으로 돌 때가 있고 왼쪽으로 돌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요 모터 방식을 별로 안 쓰고 옛날 모터, 막 20년 전에 막 그런 모터 있잖아요. 20년 전의 모터는 다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인버터 방식 뭐 이런 걸 채용해가지고 이런 모터를 잘 안 써요. 어쨌든 AC 못하면서 단상 유도 못하면서 그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모터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코일 권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표현한 게 주건선은 굵은 선으로 돼 있고 보조건선은 가는 선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요 모타는 똑같죠? 주건선이나 보조건선이나 크기와 굵기가 뭐 방향 턴수가 똑같아요. 모타 코일 굵기와 그 감은 횟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건선 역할도 하고 보조건선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에어컨에서 사용하는 단상 유도 모터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역회전하면 거의 99% 배선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모터가 고장입니다. 자, 단상 단상 모터인데 이런 모터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냉장고나 이런 데 사용하는 펜모터예요. 요 모터에는 요 모터에는 캐패시터가 안 들어가요. 자, 캐패시터가 안 들어가면 그 위상차를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AC 그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AC 그 전압만 가지고는 그 회전 자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모터 방식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배수 펌프, AC 배수 펌프 모터에 이 방식이 들어가요. AC 배수 펌프에 보면 여기 코일 코일이 이렇게 코일? 아니 그 구리선이 이렇게 지금 감겨 있죠. 여기하고 구리선이 감겨 있어요. 이 구리선이 그 캐패시터 역할을 해요. 요 코일, 세팅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 이 구리선이 캐패시터의 역할을 한다. 캐패시터나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위상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상차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캐패시터를 통과해도 그렇고, 이런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90도 늦은, 전류가, 전압이, 90도 늦은 전압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 그래서 자석의 힘이 이렇게 이제 회전 자개를 예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하고. 자, 요게 없다면은 모터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요 방식은 어디에? 배수 펌프, AC 배수 펌프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이런 방식은 음, 좀 힘이 약한 특성이 있어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게 생겼잖아요. 이걸로 해서 그 회전 자개를 만드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회전 자개를 만들어서 모터가 회전하도록 만든다. 세팅 코일형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모터의 회전수. 모터가 예를 들어서 뭐 벽걸이 에어컨이나 스탠드 에어컨이나 그 바람 세기를 조정하면 강중 약 회전 세기가 변하죠. 그 회전의 그 회전수를 변화해야만 바람이 1단, 2단, 3단, 선풍기 1단, 2단, 3단 이렇게 어, 그 회전수를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회전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한번 알아볼게요. 회전수는 회전수는 모터를 만들 때 결정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자, 모터를 만들 때, 결정이 되는데, 음, 그, 자석이 아까 회전을 하잖아요. 자석의 힘이, 이동하면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요. 그 회전 자개는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터를 권선을 하면, 자,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주건선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S극, 보조건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코일은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N극, S극, 자, 두 극이죠. 이극, 두 극이에요. N극 하나, S극 하나. 3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석은 N극과 S극밖에 없어요. 왜? N극이 있으면 반드시 S극이 있어야 돼요. 자석은. 그래서 요런 타입을 주건선이 이렇게 배치된 것을 이극 모터라고 그래요.
모타는 2극 모타, 4극 모타, 6극 모타 이렇게 짝수로밖에 안 나가요. 왜? NS가 따라가기 때문에. S극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N극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모타를 2극 모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모타는 S극, NS 모타가 극이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요 모타를 4극 모타라고 그래요. 4극 모타. 자, 2극 모타일 때는 이 자속이 그 1분에 몇 바퀴를 도느냐, 1분에 자속이 몇 바퀴를 이렇게 도느냐, 요, 만약에 100바퀴 도르면 요 안에 있는 회전자도 100바퀴 따라 돌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 자속이 1분에 몇 바퀴를 도느냐, 그게 계산한 공식이 여기 있어요. 자속의 그 회전 속도를 속도라고 그래요. 동기속도.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P가 뭐냐면 극수예요. 자, 여기서는 2극이었죠. 2극, N극, S극 두 극밖에 없었어요. P분의 120F. 2극보다 더 작은 극수는 없어요. 그래서 P분의 120이라는 것은 상수고 F는 주파수예요. 주파수는 가정용 주파수가 60Hz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50Hz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60Hz예요. 자, 60Hz면은 극수가 2극이다. 그러면 모타 회전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120 곱하기 60, 3600rpm이다. 자,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바꾸지 않는 한은 모타는 3600rpm을 벗어날 수가 없다. 3600rpm보다 더 빨리 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극 모타에다가 60Hz. 물론 주파수를 상승을 시키면 60Hz를 70Hz로 상승한다든지 그러면 3600보다 더 빨리 돌겠죠. 그러면 주파수를 낮추면은 뭐 50, 40으로 낮추면은 3600보다 느리게 회전할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 주파수를 변화하거나 극수를 변화하거나 그러면 회전수가 변해요. 극수는 모타를 처음에 만들 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처음에 모타를 2극으로 만들었느냐, 4극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회전수가 정해진다. 4극 모타다. 그러면 4분의 120 곱하기 60. 그래서 1800rpm이 되는 거예요. 4극 모타. 극수가 작으면, 극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수는 빨라진다. 극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전수는 느려지는데, 힘은 더 세질 수는 있어요. 힘은 더 세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 에어컨에서는, 에어컨에서는, 극수가 정해져 있는 모타를 쓰잖아요. AC 그 모타에서는 주파수를 변화하는 것은 BLDC나 인버터 모터나 이런 거고 주파수를 변화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회전수를 제어를 할까요? 극수를 변화할 수도 없고 극수는 딱 모터를 만들 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회전수를 가감을 할까요?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할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속도 제어도 여러 방식이 있어요.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있죠. AC 전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주건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자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통과해서 보조건선으로 전류가 흘러가면서 위상차가 생긴 보조건선의 코일에 그 자속에 의해 가지고 자석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데 그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주건선에 중간중간에 이런 탭을 만들어요. 탭을 만들어서 전압을 여기에 가할 때도 있고 여기에 갈 때도 있고 여기에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죠? 뭐가 의문이 가죠? 자, 요것을
탭을 변화한다고 해서 그 2극 모터가 4극 모터가 되고 6극 모터가 되고 8극 모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 탭을 이렇게 변화하면은 어 저기 뭐야 그 2극, 4극, 6극, 8극 이렇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변화하면 뭐가 바뀌느냐? 주권선에 흘러가는 그 전류가 바뀌게 돼요. 왜냐면 자 이것을 이 위로 옮겼다 그러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가겠죠. 세질 거예요. 이게 코일이 짧아지니까. 이쪽으로 하면 코일이 길어지죠. 길어지니까 그 자석이 힘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석의 힘을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그걸로 속도 제어를 합니다. 자, 아까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코일을 감을 때 모타를 만들 때 권선 2극이냐 4극이냐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동기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동기 속도는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단지 자석의 힘이 센 걸로 돌려주냐 약한 걸로 돌려주냐에 따라서 동기 속도대로 로터가 따라 도느냐 아니면은 동기 속도를 힘이 약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느냐 그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자 선풍기가 있잖아요. 선풍기를 날개를 빼고 선풍기 날개를 빼고 뭐 청소할 때 날개 청소 빼가지고 청소도 하잖아요. 자 선풍기 날개를 빼고 자 1단으로 가동을 해보세요. 1단 그 다음에 2단으로 바꿔보세요. 또 3단으로 바꿔보세요. 회전수가 바뀔까요? 날개를 꽂아놓고 1단, 2단, 3단 선풍기 그 회전 저기를 그 1단, 2단, 3단으로 바꿔보면 회전수가 3단 세게 하면 확실히 빨리 돌고 1단으로 하면 약하게 도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런데 선풍기 날개를 빼고 하면 자 회전수가 느껴지나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3단이 확실히 세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회전수는 단지 힘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웅웅웅 하고 이렇게 웅웅 모터 돌아가는 힘이 아니면 떨림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모터 회전수는 거의 똑같이 돌아요. 에어컨도 그렇습니다. 에어컨의 팬 날개를 빼고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속도를 변화시키면 풍량을 변화시키면 회전수는 잘 못 느껴요. 못 느낄 만큼 변해요. 거의 안 변한다고 보면 돼요. 왜? 자석의 힘만 세게 했다, 약해졌다, 약하게 했다 할 뿐이지, 주파수를 변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2극, 4극 모터를 감은 그 극수를 변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C 모터를 속도 제어는 대부분이 힘을 세게 했다, 힘을 약하게 했다 해서 회전수, 속도 제어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자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방식이 아까는 주권선의 탭을 이용해서 전류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하면서 이렇게 회전수를 변화시켰어요. 그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자, 이런 모터에다가 가정용이 60Hz 사인파가 들어오죠. 그 사인파를 자르는 거예요. 자, 이 사인파 파형을 중간에 잘라. 반만 들어가게 만들어. 반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힘이 약해지겠죠. 전류가 반만 들어가니까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파형을 잘라서 모터 속도 제어에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대부분 이게 이제 벽걸이 에어컨의 속도 제어에 이런 방식을 또 많이 사용해요. 요즘은 물론 AC 유도 모터를 쓰지 않고 BLDC 모터를 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그 위상 제어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트라이아기라고 하는 이런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양방향 위상 제어에 사용합니다. 게이트에 들어가는 파형을 제어를 함으로써 이제 그 T1, T2, T1, T2에 흐르는 T1, T2에 흐르는 파형이 제어가 돼요. 그래서 부하 모타를 걸게 되면 모타가 이렇게 하면 반만 이렇게 파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겠죠.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동기 속도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형상이 생겨요. 그래서 모타 속도 제어에 사용합니다. 트라이악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속도 제어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딱 1단, 2단, 3단 이렇게 딱딱 단수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스무스하게 속도가 제어가 돼요. 스무스하게 1번부터 5단까지 있다고 보면 1단, 2단, 3단, 4단 탁탁탁탁 계단식으로 제어가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고 서서히 속도가 내려가고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헷갈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